그 윤석영 피고인이 보고했다는 한동훈 체포조를 정의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언급한 정치인 체포와 같은 의미, 즉 방첩사가 한동훈을 체포하는데 경찰이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정의는 비상계엄 다음 날 새벽 6시에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박연수하고 통화를 하셨죠. 예. 그 자리에서, 그 통화에서 정의는 정치인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뭐 그대로 워딩 그대로 표현합니다. 으로 생각했다고 얘기하셨죠. 일단 예. 맞습니까? 맞죠? 예, 박 국장하고 저하고는 조금 좀 격한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신 건 맞죠?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는 못하겠지만. 자, 그런 방첩사의 요청을 윤석영 국장이 지원하겠다고 정인한테 보고를 하는데, 지원하겠다는 보고 아니고 자, 요청이 왔다는 보고를 했던 겁니다. 자, 윤석영 국장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정인이 당장 중단하세요 라든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준비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하에서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거라는 말을 저한테 여인영 사령관이 했고, 그러면 합동수사본부에서 차려지면 합동수사본부에서 저희들한테 파견 요청이 오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협조를 해야죠. 그리고 그 당시에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는 전제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봐도 국회 통계도 그렇고. 그런데 요것만 유독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 제가 제 신념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법령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여인영 사령관의 그 전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법령에 따른 정상한 거라면 제 신념하고 상관없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정의는 그 당시에 한동훈 체포조를 언급하는 윤석영 피고인의 보고를 받고도 일단은 준비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 체포가 적법한 체포면 당연히 협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는 그 보고만 가지고 이것은 불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인의 진술대로라면 윤석영 피고인이 정인한테 보고하고 지시받은 것하고 달리 움직인 거죠. 실제로 명단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됐고, 그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인 진술대로라면 윤석영 피고인이 정인의 지시하고 다르게 움직인 건 맞죠? 정인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집무실로 찾아온 윤석영 피고인이 정인한테 지시 받은 내용을 바로 어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보고하고 복종을 철칙으로라는 경찰 조직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됐던 일은 제가 심지어 나중에 알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알게 됐는데 좀 놀랐습니다. 윤석영 피고인이 정인의 지시를 무시할 생각이었다면 사전에 보고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체포조는 정인이 실제로 윤석영 피고인한테 보고받은 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맞아요? 그걸 보고를 안 받았으면 기억할 수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인 당시에 이재명은 언급 안 하던가요? 윤석영 피고인이? 그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방첩사에서는 국가수사본부에 이재명, 한동훈을 얘기했다라는 것이고, 저희는 그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소장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보고 개통을 거쳐서 윤석영 피고인에게 전달됐다는 것이고, 그럼 윤석영 피고인이 당연히 정인한테 보고할 때는 이재명, 한동훈을 해야 되는데 왜 이재명이 빠졌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왜 이재명, 한동훈은 두 사람이 항상 세트이고 공소장에도 같이 들어있는데 왜 이재명만 빠졌을까? 정의는 혹시 왜 한동훈만 보고하고 이재명은 빠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방첩사라고 해도 함부로 체포할 수는 없고, 다만 한동훈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의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체포 대상이라는 사람을 들었으면서도 정인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동훈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체포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달라지죠. 그건 제가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그는 지금 변호사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20방 묻겠습니다. 조지오 사건 그 증거 목록 순번 833번 조지오 검찰 제10회 진술조서 제45에서 46쪽을 제시합니다. 정의는 윤석열 피고인이 방첩사 지원 관련 사항을 보고할 당시 집무실에 누가 있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진술하셨죠? 예. 지금도 아무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그렇게 하시면 할 수 없죠.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임정주 경비국장은 윤석열 피고인이 정인한테 보고를 할 때 정인의 집무실 책상 바로 앞에 있는 회의용 탁자에 경비과장하고 같이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정인 정인의 그 사건에서 임정주 국장 정인으로 나온 거 아시죠? 그때 임정주 국장이 정언할 때 정인도 법정에 있었나요?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 나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1항 묻겠습니다. 자, 윤석열 피고인은 정인의 기억하고 다릅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기억하는 당일의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윤석열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국관회의를 가던 중에 수사기획 담당관 그리고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방첩사 합동수사본부 100명 지원을 보고받았고, 이후에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를 보내는데 경찰 경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수사기획계장의 전화까지 받게 되자 국관회의 직전에 정인의 집무실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인에게 방첩사에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요청합니다. 이건 준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 정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했고, 이후에 방첩사에서 국회를 체포조를 보낸다고 하는데 경찰 5명 정도 지원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니까 정인이 역시 예, 보내주세요. 라고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정인 기억하고 다릅니까? 예. 한동훈 체포조를 보고한 게 맞습니까? 예. 또 윤석열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보고를 마친 윤석열 피고인이 몸을 돌려서 나오려는데 정인이 약간 더듬는 목소리로 사복으로 보내세요 라고 했다는데 기억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제가 아까 왜 이미 몸이 털어진 사람, 몸이 털어진 상황을 정인이 기억하느냐라는 것을 집요하게 물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정인의 검찰 진술, 즉 보고를 마치고 나가려는 윤석열 피고인의 모습을 몸이 털어진 사람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보고를 마치고 나가려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정인이 사복으로 보내세요 라고 다급하게 얘기하는 상황을 정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정인이 몸이 털어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형사를 사복으로 입혀서 보내라는 지시를
할 내용도 아니고 그거를 더듬거려 가면서 급하게 나가는 사람 붙들어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체포조는 당연히 사복인데 무슨 제가 기동대를 만약에 가령 기동대를 지원하라고 했다면 제가 사복으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등포 형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한 건데, 예. 그거는 전혀 그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기억하는 그 상황, 즉 보고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증인이 사복으로 보내세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그 상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몸이 틀어져 나가는 윤석열 피고인의 모습을 증인의 기억에 명확하게 남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보고가 내용이 보면 그 뒷부분 보고가 보면 체포조 5명이 요청이 있다. 그럼 제가 제 기억은 그것도 준비만 하세요.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보고가 이어지는 겁니다. 영등포 형사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내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국가내에 본청 국장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시도 경찰청장들까지 화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은 지켜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박현수와의 통화로 넘어가 봅니다. 증인 2023년 12월 4일 06시 23분경에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박현수에게 전화를 걸어 14분 정도 통화하신 적 있지요? 예. 예. 두 사람이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죠? 예. 이 전화는 증인이 경찰청장과 경찰국장의 공식적인 통화가 아니고 친한 선후배 사이에서의 사적인 통화죠. 아마 사적인 통화를 했으면 그 6시에 전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빨리 이 면직 절차를 좀 밟아달라고 그 요청을 한 전화였던 겁니다. 아, 그럼 이게 공적인 통화로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공적인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예, 전화를 한 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헌수는 검찰에서 증인이 전화를 걸어서 삼청동 안가 얘기, 여인영 방첩사령관 얘기, 계엄사령관과 대통령의 전화 등을 얘기했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딱 대략적으로.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예. 조지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707번 박현수 검찰 진술조서 제18쪽에서 19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건 증인의 기억하고 맞는지를 좀 한번 대조해 보려고요. 한번 볼게요. 제가 답변 부분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박현수 국장의 그 조서 내용입니다. 예. 어떤 대화를 나누었느냐는 검사님 신문에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청장님이 전화를 하셨다. 이런 시간인데 안 주무십니까? 했더니 삼청동 안가 다녀온 말씀을 하셨다. 퇴근 무렵에 대통령이 안가로 오라고 해서 김봉식 청장과 같이 갔고 저녁이라도 사주려고 하나 보다 하고 기분 좋게 갔다고 했다. 그런데 가보니 대통령과 김용영 장관이 있었고 대통령이 대뜸 계엄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조 청장님에게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조 청장님이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할 틈을 안 줬다 하셨다. 그리고 안가를 나와서 조 청장과 김봉식 청장님이 금융연수원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봉식 청장님이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다고 했고 두 분이서 한숨만 쉬다 헤어졌다고 하셨다. 비상계엄 선포된 후에 처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가 와서 조 청장님한테 위치 추적조인지 체포조인지를 요청해서 여인영에 대해서 미친놈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고 여인영에게 그건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포고령을 내려줄 테니 국회를 봉쇄해달라고 하였고 대통령도 몇 차례 전화가 왔었다고 말씀하셨고 조 청장님이 대통령이 체포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쭉 증인과 통화 내용을 진술을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 전체적으로 다 증인이 실제로 박현수와 했던 통화 내용이 맞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맞습니다. 예.